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바 제네릭에 대해 발표를 할 R팀의 김주한입니다. 제네릭의 범위가 방대해서 오늘은 제네릭의 장점과 타입 이레이저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니어 개발자 김아무개 씨의 사연인데요. 열정이 엄청나게 넘치는 주니어 개발자 아무개 씨는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았습니다. 요구 사항은 간단한 게시판 API를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게시판이 100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게시판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안무개 씨는 하나의 레포를 만든 후 100번 복붙하면 일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야무지게 조기 퇴근을 꿈꿉니다. 해당 코드는 안무개 씨가 공지사항 게시판 레포를 만든 코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CRUD와 여러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무개 씨는 최소 여기 밑줄 친 부분들을 다른 엔티티로 코드를 수정해서 복붙을 하면은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번을 해야 합니다. 사실 100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타라도 나는 날에는 오류를 잡느라 디버깅을 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조기 퇴근을 못하게 된 안무개 씨는 오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왠지 개발 고수일 것 같은 행인이 다가와서 안무개 씨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바로 제네릭이라고 말이죠. 이 제네릭은 무엇이길래 개발 고수가 안무개 씨의 귀에 속삭이고 갔을까요? 제네릭이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타입을 파라미터로 처리하고 실제 사용할 때 파라미터를 구체적인 타입으로 대체시키는 기능입니다. 말만 보면은 한 번에 와닿지 않는데요. 쉽게 저희가 함수를 사용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쓸 때는 이 파라미터 네임 자리에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만 막는다면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찌님이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갔을 때, 제 멘토님이 도찌였을 때는 내 멘토님은 도찌라고 출력할 수 있고, 멘토님이 R로 바뀌게 되더라도 코드 하나 바꾸지 않고 내 멘토님은 R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네릭을 쓸 때는 파라미터에 값 대신 타입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해당 코드는 이 실제 어레이 리스트 구현부인데요. 타입 파라미터 1을 적어주고 우리는 사용하는 곳에서 이가 뭔지 이렇게 인티저, 스트링, 롱, 이는 이런 거다 라고 인자로 넘겨주기만 하면 이 어레이 리스트는 코드 하나 바꾸지 않고 여러 타입에 대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제네릭은 제네릭 타입과 제네릭 메서드로 나뉩니다. 제네릭 타입은 타입 파라미터를 가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이 이름 바로 뒤에 타입 파라미터가 정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해당 파라미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네릭 메서드는 타입 파라미터를 가진 메서드인데요. 이 함수의 시그니처 안, 이 리턴 타임 앞에 타입 파라미터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파라미터는 이 타입 파라미터들은 변수명과 동일한 규칙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 E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스펜서, 마르코, 도찌 R 이렇게 자유롭게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컨벤션이 있어서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타입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로 인트나 차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은 이 실제 타입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네릭 타입과 이 제네릭 메서드가 타입 파라미터의 이름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t랑 이 t는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스트링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인티저로 처리되는 걸까요? 아니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잘 동작합니다. 이 제네릭 메서드 t, 요 t는 인티저로 잘 나오고 여기 있는 t는 스트링으로 잘 나옵니다. 즉, 제네릭 타입의 타입 파라미터와 제네릭 메서드의 타입 파라미터는 이름이 같더라도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네릭에 대해 공부를 마친 아무개 씨는 제네릭을 적용해 앞에 코드를 리팩토링 하였습니다. 커먼 레포지토리라는 제네릭 타입을 하나 만들고 타입 파라미터에 엔티티만 바꿔서 넣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암흑의 C는 이제 엔티티별로 하나하나 레포를 만들지 않고 단 한 줄로 레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네릭으로 인해서 이 동일한 코드를 다양한 타입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무개 씨가 이렇게 노티스 레포지토리에 넣을 이 노티스 객체를 실수로 아티클 레포지토리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타입 검사를 통해서 오류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무개 씨는 타입 검사를 이제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네릭으로 인해서 코드 안정성이 올라가는 이점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네릭으로 인해 꿀같은 코딩 생활을 하던 안무개 씨에게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레포에 있는 함수 중에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하는 로드 데이터 프롬 파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해당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함수는 내부에서 오브젝트 매퍼의 read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는 첫 번째로 파일 객체를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타입을 받아서 이 파일 객체를 이 타입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 t 자리에 노티스나 그런 엔티티를 넣어줬으니 뭐 concurrent 해시맵, long, 노티스 이렇게 로디드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concurrent 해시맵, long 해시맵으로 들어가 있는 뭔가 기묘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네릭의 타입 이레이저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네릭은 타입 이레이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타입 이레이저는 컴파일 타임에만 타입 제약 조건을 적용하고 런타임 시에는 타입 정보를 삭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자바에서 제네릭은 런타임에 소거되는 것입니다. 자바에서 제네릭이 타입을 소거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제한되지 않은 타입 t, 와일드카드는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그 제한된 타입, 그 무언가를 상속받은 타입은 여기에 명시해 놓은 상위 상속 타입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즉, 제네릭은 런타임에 오브젝트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 넣은 구체적 타입에 대한 새로운 클래스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레이 리스트가 런타임에는 사실 이렇게 바뀌어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바이트 코드를 까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적은 여러 어레이 리스트들은 바이트 코드 상에서는 그저 그냥 다 같은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주석에 뭔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디컴파일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둔 거고 런타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리스트입니다. 결국 아무개 씨의 코드는 이런 타입 이레이저 때문에 파생된 거였는데요. 해당 함수는 이 런타임에 여기 들어갈 타입 정보를 토대로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인데 이 t는 런타임에 그 타입 검사만 하고 결국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콘커런트 해시맵 롱 오브젝트로 정의된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런타임에 읽을 제대로 된 타입 정보가 없게 되어서 아까처럼 이상하게 가지고 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네릭 쓰면 런타임에 타입 절대 정보 못 쓰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제네릭 정보를 유지해서 런타임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네릭을 사용하는데도 런타임에 엔티티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네릭은 자바 개발자들이 타입 안정성을 높이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릭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동작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앞에와 같은 그 아무개 씨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즉, 자신의 코드가 런타임에 어떻게 동작할지 완벽하게 파악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코드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의 이점만 보고 제네릭을 쓰는 것보다는 해당 경우가 제네릭을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인지 유지 보수 비용을 따져보고 적절한 곳에 제네릭을 쓰는 그런 알잘 딱깔센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제가 너무 제네릭에 대해 단적인 부분만 다뤄서 제네릭에 대해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만든 참고 자료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